돈을 잃었을 때 비로소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 지민이는 35살까지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에 취직했으며 결혼도 일찍 했다. 주변 사람들은 늘 그녀를 부러워했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회사 구조 조정으로 갑작스럽게 해고당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다. 가장 먼저 변한 건 친구들이었다. 매주 만나서 브런치를 즐기던 대학 동창들이 하나둘씩 약속을 미루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먼저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카톡도 늦게 답장했다. 그녀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말하자 급작스럽게 화제를 돌리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이들에게 자신은 성공한 모습일 때만 가치가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두 번째로 놀란 건 직장 동료들의 반응이었다. 10년 넘게 함께 일하며 가족 같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 회사 단체 채팅방에서도 자연스럽게 제외되었고 회식 소식도 더 이상 듣지 못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가장 친했던 후배가 그녀의 자리를 차지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이었다. 예전에는 언니라고 부르며 따랐던 그 후배가 이제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하지만 정말 가슴 아팠던 건 가족의 반응이었다. 시어머니는 대놓고 말했다. 딸을 잘못 만났다고 아들에게 이제라도 다시 생각해보라고. 남편은 처음에는 괜찮다고 위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집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아내를 보며 한숨을 쉬는 모습이 점점 노골적이 되었다. 반대로 진짜 사람들도 보였다. 중학교 때 짝이었던 민수가 갑자기 연락을 했다. 소셜미디어에서 그녀의 근황을 보고 걱정이 되어서라고 했다. 20년 넘게 연락하지 않았던 사이였는데도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응원해 주었다. 동네 카페 사장님도 놀라운 사람이었다. 그녀가 매일 와서 노트북으로 이력서를 쓰는 걸 보고는 커피 한 잔을 서비스로 주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배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 가장 놀라웠던 건 청소와 주머니였다. 회사에서 10년 넘게 인사만 나누던 분이었는데 해고 소식을 듣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었다. 자신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지민이가 유일하게 사람 대접해 주었다고 했다. 다른 사람들은 투명인간 취급했는데 지민이만큼은 늘 웃으며 인사해주고 고마웠다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어서 연락했다며 작은 용돈을 건네주었다. 실패와 시련이 사람을 구분하는 완벽한 리트머스 시험지였다. 성공했을 때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 중 진짜는 몇 명이나 될까?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여전히 곁에 있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내가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드러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나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 답이 지금 내가 받는 대우로 돌아온다. 재성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사업을 하다가 크게 망해서 빚을 지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성공한 사업가로 통했고 주변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사업이 실패하고 돈을 잃자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형이었다. 재성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자 형은 냉정하게 말했다. 내가 사업할 때 우리는 반대했잖아. 위험하다고 말렸는데 듣지 않더니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냐? 가족이라고 해서 내 실패에 책임까지 져야 하는 건 아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성공했을 때는 먼저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피하기 바빴다. 돈을 빌려달라고 할까봐 두려워하는 게 눈에 보였다. 심지어 길에서 마주쳐도 못 본 척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말이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따뜻함을 발견하기도 했다.
회사를 그만둔 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편의점에서 만난 사장님이었다. 재성이의 사정을 알고도 흔쾌히 일자리를 제공해 주었다.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 지금은 성실하게 일하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틈틈이 인생 조언도 해주며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었다. 동네 작은 식당 아주머니도 고마운 사람이었다. 재성이가 돈이 없어서 라면만 먹고 지낼 때 가끔 반찬을 챙겨주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몸이라도 챙기라며 건네주는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그 작은 친절이 절망적인 시기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되었다. 가장 놀라운 건 예전 직장 후배였다. 재성이가 사업 실패 후 취업을 준비할 때 그 후배가 먼저 연락을 했다.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적당한 자리가 있으니 이력서를 보내보라고 했다. 성공했을 때는 별로 친하지 않았던 사이였는데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준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후배도 과거에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고 했다. 그때 재성이가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고 했던 걸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실패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 평소에 쌓아온 관계의 진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겉으로는 친한 척했지만 이익관계였던 사람들,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었던 사람들, 모든 게 명확하게 구분된다.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의 모습도 보인다는 것이다. 어려움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남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시련을 통해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인가? 영호는 42살에 회사에서 쫓겨났다. 20년 넘게 다닌 회사였는데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다. 처음에는 분노했다. 자신보다 실력도 없고 성과도 낮은 사람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실력만으로는 부족했다는 것을. 평소에 인간관계를 소홀히 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동료들과의 관계를 등한시했다. 회식에도 빠지고 동료들의 개인적인 일에도 무관심했다. 승진을 위해서만 열심히 했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차갑게 대했다. 결국 어려운 상황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 동료들은 그가 해고당하는 걸 보고도 안쓰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속으로는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평소에 자신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모르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같이 해고당한 김대리는 달랐다. 평소에 후배들을 챙기고 동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었다. 그가 해고당하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다. 심지어 몇몇 동료들이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다른 회사 정보를 알려주기도 했다. 결국 김대리는 금세 새로운 직장을 구했지만 영호는 몇 달째 허송세월하고 있었다. 이때 영호는 깨달았다. 진짜 실력은 업무 능력만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능력이고 그것이 때로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한 후 영호는 완전히 달라졌다. 동료들과의 관계에 더 신경 쓰고 후배들도 잘 챙겼다. 업무도 중요하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실패를 통해 비로소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배우게 된 것이다. 수진이는 이혼을 겪으며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봤다. 결혼 15년 동안 쌓아온 관계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특히 시댁 사람들의 변화는 충격적이었다. 결혼했을 때는 딸처럼 예뻐해주던 시어머니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혼 소송 중에는 아예 연락을 끊었고 손자를 만나는 것도 제한하려고 했다.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평소에는 언니라고 부르며 챙겨줬는데 이혼하자마자 남남이 되었다. 심지어 공동으로 키우던 반려동물까지 가져가 버렸다.
친정 가족들의 반응도 예상과 달랐다. 오빠는 대놓고 말했다. 내가 참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도 내가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여자가 현명하지 못하다며 오히려 수진이를 탓했다. 친구들도 둘로 갈라졌다. 어떤 친구들은 수진이 편을 들어주며 위로해 주었지만 다른 친구들은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기혼자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제외되었고 예전처럼 편하게 만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따뜻함을 만났다. 회사 선배가 진심으로 걱정해주며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했다.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수진이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다.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도 많이 주었다. 변호사도 소개해주고 혼자 사는 집도 구하는 걸 도와주었다. 동네 헤어샵 원장님도 고마운 사람이었다. 수진이가 머리하러 갔을 때 사연을 듣고는 서비스를 많이 해주었다. 새로운 시작에는 새로운 헤어스타일이 필요하다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작은 배려였지만 그때 수진이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아파트 경비 아저씨였다. 수진이가 이혼 후 혼자 이사 오는 걸 보고 챙겨주기 시작했다. 택배도 잘 받아주고 늦은 밤에 들어올 때 안전하게 들어가는지도 확인해 주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혼자 사는 여자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이혼이라는 인생의 큰 변화를 겪으며 수진이는 깨달았다. 결혼했을 때의 인간관계는 대부분 조건부였다는 것을. 부부로서의 지위가 있을 때만 유지되는 관계들이 많았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조건이 없어도 이어진다는 것도 알았다. 더 중요한 건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조건 없이 도울 수 있는 사람. 성공했을 때만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 현우는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었다. 10년 동안 키워온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직원들에게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문을 닫아야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성공한 사업가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반응이었다. 함께 사업을 의논하고 미래를 그려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 회사가 어려워지자 손바닥 뒤집듯이 태도를 바꾸었다. 심지어 현우를 탓하며 자신들만 빠져나가려는 사람들도 있었다. 은행에서도 냉정했다. 대출받을 때는 친절했던 담당자가 이제는 차갑게 대했다. 연장을 요청해도 불가능하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개인 보증까지 섰던 상황에서 집까지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가족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아내는 처음에는 함께 이겨내자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지쳐갔다. 아이들 교육비도 걱정되고 생활비도 빠듯해지자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친정 부모들은 대놓고 사위를 무능하다고 비난했다. 시부모님들도 아들을 지지한다고는 했지만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놀라운 일들도 일어났다. 회사 직원이었던 민철이가 개인적으로 찾아왔다. 월급을 못 받았는데도 괜찮다고 하며 오히려 현우를 걱정해 주었다. 사장님 덕분에 많이 배웠다며 감사하다고 했다. 그리고 새로 취직한 곳에서 기회가 되면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예전 거래처 사장도 의외였다. 현우의 회사가 망한 후에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유지했다. 사업은 실패했지만 사람은 믿을 만하다며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되면 함께하고 싶다고 했다. 당장 도움은 못 되지만 마음만은 항상 함께한다고 격려해 주었다. 동네 작은 식당 사장님도 따뜻했다. 현우가 사업 실패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걸 알고 가끔 음식을 서비스로 주었다. 성공했을 때는 비싼 식당만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작은 식당을 찾는다고 해서 안쓰럽다며 챙겨주는 마음이 고마웠다. 실패를 통해 현우는 깨달았다. 비즈니스에서 만난 관계들은 대부분 이익을 바탕으로 한 것들이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될 때만 유지되는 관계였던 것이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이익과 상관없이 사람 자체를 보는 것이었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이 성공했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다른 사업가들이 어려울 때 나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직원들이 힘들어할 때 진심으로 챙겨주었는가? 성공의 기준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진영이는 건강을 잃으면서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봤다. 갑작스러운 병으로 입원하게 되면서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한창 바쁘게 일하던 시기였는데 모든 걸 멈춰야 했다. 직장 동료들의 반응이 가장 현실적이었다. 처음에는 걱정해주고 문병도 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줄어들었다. 진영이의 업무는 다른 사람들에게 분담되었고 자연스럽게 존재감이 사라졌다. 복직 가능성도 불투명해지자 동료들은 더욱 거리감을 두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활발하게 만나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약속을 미루기 시작했다.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만나기도 어렵고 분위기도 무거워진다는 이유였다. 특히 결혼한 친구들은 가족이 우선이라며 자연스럽게 연락을 끊어갔다. 가족들의 반응은 복잡했다. 부모님은 걱정해 주시지만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았다. 형제들도 처음에는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치료 기간이 길어지자 부담스러워했다. 특히 형수는 대놓고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다. 시댁돈을 너무 많이 쓴다며 빨리 회복해서 독립하라고 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의 따뜻함도 발견했다. 병원에서 만난 간병사 이모가 친어머니처럼 챙겨주었다. 본인도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진영이를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었다. 환자들을 많이 봐왔지만 진영이는 특별히 밝은 에너지가 있다고 격려해 주었다. 병실 옆 침대에 있던 할머니도 고마운 분이었다. 자신도 아픈 몸인데 진영이를 손녀처럼 예뻐해 주셨다. 밤에 아파서 잠 못 이룰 때 손을 잡아주시며 함께 있어 주셨다. 퇴원할 때는 눈물까지 흘리시며 건강하게 살라고 당부하셨다. 가장 놀라웠던 건 중학교 동창이었다. 20년 넘게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식을 듣고 연락을 했다.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진영이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회복을 위한 정보도 공유해 주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도 의외의 도움을 주었다. 진영이가 입원해서 집을 비우는 동안 택배나 우편물을 잘 관리해 주었다. 퇴원 후에도 불편한 점이 없는지 자주 확인해 주었다. 작은 배려였지만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건강을 잃으면서 진영이는 깨달았다. 건강할 때의 인간관계는 대부분 피상적이었다는 것을. 함께 즐길 때만 있었던 관계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아픈 순간에도 함께하는 것이었다.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게 되었다. 다른 사람이 아플 때 나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도움을 주려고 했는가? 아니면 귀찮아하며 거리를 뒀는가? 실패와 시련은 거울과 같다. 내가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대로 반사해서 보여준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했다면 나도 함부로 대접받는다. 진심으로 배려했다면 누군가는 나를 진심으로 배려해준다. 하지만 이 모든 걸 경험하고 나서야 진짜 중요한 걸 깨달았다. 실패했을 때 드러나는 건 다른 사람의 본성만이 아니라는 것. 내 자신의 진짜 모습도 드러난다는 것이다. 어려움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원망하고 분노하며 세상을 탓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시련을 통해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것이다. 진짜 성공한 인생은 모든 게 순조로울 때가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서느냐로 결정된다. 그때 보이는 내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다. 다른 사람들의 본성을 탓하기 전에 내 본성부터 점검해야 한다. 실패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다. 거기서 만난 진짜 사람들과 함께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나 자신도 누군가에게 진짜 사람이 되어주면 된다. 그것이 실패를 통해 배우는 가장 소중한 교훈이다. 어려운 순간에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 조건 없이 도움을 주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 보물이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보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성공했을 때만 함께하는 사람과 실패했을 때도 함께하는 사람. 전자는 많지만 후자는 드물다. 하지만 후자가 진짜 사람이고 진짜 관계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실패를 통해 진짜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 자신도 진짜가 될 수 있는 기회니까. 그것만으로도 실패는 충분히 가치 있는 경험이다.